비행기 창가에 앉아 밖을 보다 보면 창문에 작은 구멍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왜 그런 구멍이 있을까 궁금해진 적은 없었나요? 또는 비행 중에 승무원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비밀 공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나요? 그리고 탑승권에 적힌 이상한 SSS 코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오늘 우리는 항공기에 숨겨진 세계를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승무원들은 알고 있지만 승객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안전장치부터 일반 승객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비행기 속 공간까지 함께 알아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비행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목록 중 네 번째 이야기는 많은 남성들이 특히 관심을 가질 내용입니다. 이제 함께 출발해 봅시다. 비행기에 올라타는 순간 우리는 수많은 작은 장치와 비밀을 지나치게 됩니다. 비행기 창문 아래쪽에 있는 작은 구멍을 본 적이 있나요? 처음 보면 단순한 결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작은 구멍은 항공 안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행기가 높은 고도로 올라가면 외부의 공기 압력은 크게 낮아집니다. 반면 기내의 압력은 사람이 숨쉬기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이 차이로 인해 창문에는 큰 압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비행기 창문은 강한 아크릴 소재로 된 세겹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은 강한 바람과 추위, 햇빛을 직접 견디는 역할을 합니다. 가운데 층에는 압력을 조절하는 작은 구멍이 있으며 이를 통해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 차이를 완화합니다. 가장 안쪽 층은 승객을 보호하고 시야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마지막 보호막입니다. 이 작은 구멍 덕분에 창문에 김이 서리거나 얼음이 끼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비행 중 사진을 찍을 때 이 작은 구멍 덕분에 선명한 풍경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떠올려 보세요. 또 비행기 안쪽 벽을 보면 빨간색이나 검은색 삼각형 표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승무원을 위한 표시입니다. 겨울이나 추운 날씨에는 이 표시가 날개를 확인하기 가장 좋은 위치를 알려줍니다. 승무원은 이 창문을 통해 날개에 얼음이나 눈이 붙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이륙 전 매우 중요한 안전 절차입니다. 사진 촬영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이 삼각형은 도움이 됩니다. 날개나 수평선을 가장 잘 찍을 수 있는 각도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앉게 된다면 여행 잡지에 실릴 만한 사진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다음 비행에서 삼각형 표시를 찾아보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탑승권에 SSS라는 글자를 본 적이 있나요? 이는 추가 보안 검사를 의미하는 표시입니다. 이 표기가 있으면 보안 검색대에서 더 자세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가방 검사, 신체 검사, 전자기기 검사, 신분 확인 등이 포함됩니다. 이 표시는 왜 생길까요? 정확한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위험 지역 방문, 편도 항공권, 현금 결제, 갑작스러운 여행 계획 등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름이 보안 목록과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매달 약 7만 5천 명이 이런 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많은 여행객들은 이 과정이 불편하지만 감당할 만하다고 말합니다. 한 승객은 시간이 조금 더 걸렸지만 안전을 위한 일이라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수월하게 넘기려면 공항에 일찍 도착하고 직원의 안내에 협조하며 전자기기와 액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탑승권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은 가볍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종이가 개인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제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듣기 전에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탑승권에 있는 바코드나 QR코드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개인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잘못 사용되면 신원 도용이나 사기, 여행 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탑승권에는 항공편 정보뿐 아니라 이름, 성별, 여권 번호, 과거와 미래의 여행 기록, 비상 연락처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결제에 사용된 카드 정보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 도구를 이용하면 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이런 피해는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화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이름과 위치뿐 아니라 카드 번호 일부까지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행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원인은 버려진 탑승권이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탑승권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지 말고
종이 탑승권은 잘게 찢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이나 항공사 앱에 저장된 디지털 탑승권이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2024년 국제항공운송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승객의 10%가 탑승권을 온라인에 공유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위험은 분명하지만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탑승권을 소중히 관리하세요. 개인정보는 게시물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거리 비행 후에도 승무원들이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고 활기차 보이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그 비밀은 비행기 안에 숨겨진 휴식 공간에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특히 관심을 가질 만한 공간입니다. 작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조용한 공간이 나오며 보통 기체 위쪽이나 뒤쪽에 위치합니다. 이곳에는 침대가 여러 개 있고 베개와 이불, 안전벨트가 갖춰져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충분한 개인 공간을 제공합니다. 일부 고급 항공사는 이 공간에 더 편안한 침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승무원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 위쪽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는 농담입니다. 승무원과 조종사의 휴식은 비행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내부 통신으로 다음 근무를 준비하게 됩니다. 피로는 항공 안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4년 영국 조종사 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조종사가 피로로 인해 업무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 호주에서는 조종사가 잠들어 목적지를 지나친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자동 조종 장치가 작동해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 공간이 궁금하더라도 승객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곳은 승무원 전용이며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비행을 더 편안하게 하고 싶다면 승무원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간단한 인사나 예의 바른 태도만으로도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안전 설명을 잘 듣고 바쁠 때를 피해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때로는 작은 친절이 간식이나 작은 배려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승무원도 사람이며 존중과 감사의 표현을 좋아합니다. 어떤 승객은 비행 후 좋은 서비스를 칭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들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행기 화장실을 사용한 뒤 물을 내리며 그 내용물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강한 소리와 함께 작동하는 이 시스템은 높은 하늘에서도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파란 얼음은 무엇일까요? 초기의 비행기에는 화장실이 거의 없었습니다. 승객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진공 화장실이 사용되며 적은 물과 강한 흡입력으로 오물을 저장 탱크로 보냅니다. 이 탱크에는 소독제가 들어있어 냄새를 맡고 분해를 돕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면 지상 직원이 탱크를 비우고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이 방식은 가볍고 효율적이며 승객에게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블루아이스는 드물지만 실제로 발생합니다. 시스템에서 소량의 오물이 새어나와 소독제와 섞인 뒤 높은 고도에서 얼어붙는 경우입니다. 이후 따뜻한 공기에 들어가며 떨어질 수 있습니다. 2017년 미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27건 보고되었습니다. 최근에도 가끔 발생하지만 매우 드문 일입니다. 한 번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사람이 마당에서 큰 파란 얼음을 발견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운석으로 오해되었지만 사실은 비행기에서 나온 얼음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이것을 맛보려 한 사람도 있었지만 이것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블루베리 아이스크림이 아닙니다. 절대 입에 대지 마세요. 탑승할 때 특정 좌석을 차지하려고 서두르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미국인 3명 중 1명은 비행을 두려워하지만 상업용 항공기 사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수억 분의 1에 불과하며 일상적인 운전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영국 항공당국과 대학 연구팀은 여러 사고를 분석해 생존 가능성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비상구에서 5줄 이내 통로 쪽 좌석이 가장 유리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비행기 앞부분은 화재 상황에서 높은 생존율을 보이며 뒤쪽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날개가 연결된 중간 부분은 구조적으로 매우 튼튼하지만 연료 탱크가 있어 다른 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조종석은 중요한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강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은 기체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비상 착륙은 기수부터 닿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모든 사고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꼬리 부분이 더 잘 보존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좌석 선택도 중요하지만 준비 역시 중요합니다. 가까운 비상구를 확인하고 안전 안내를 잘 듣는 것만으로도 생존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비행은 매우 안전한 이동수단이며 이런 정보를 알면 불안한 마음도 조금은 줄어들 것입니다. 조종사는 오랫동안 세상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서로 잘 맞지 않는 사람과 좁은 조종석 안에서 몇 시간씩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런 불필요한 긴장이나 집중력 저하를 막기 위해 항공사들은 조종사에게 함께 비행하고 싶지 않은 동료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허용합니다. 승인을 받으면 이 정보는 일정 시스템에 등록되어 해당 조합이 배정되지 않도록 관리됩니다. 단순하지만 비행 중 집중력과 팀워크를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모든 직장에서 동료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조종사를 기장의 보조 역할로만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부조종사 역시 정식 자격을 갖춘 전문 조종사로 기장과 함께 비행의 안전과 운항을 책임집니다. 일반적으로 기장이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만 실제 비행 중에는 부조종사가 조종관을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역할은 이륙 전에 미리 정해지며 한 명은 조종을 맡고 다른 한 명은 계기와 통신을 관리합니다. 다만 부조종색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버스 A330 기종의 경우 부조종사는 측풍이 20노트 이하일 때만 착륙이 가능하지만 기장은 40노트까지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장이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조종사는 먼저 3개의 줄이 있는 계급장을 달아야 하며 이후 4,000에서 5,000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을 쌓아야 승진 자격을 얻습니다. 그 후에도 까다로운 훈련과 시뮬레이션, 평가를 통과해야만 조종석의 왼쪽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비행기를 탈 때는 조종사와 승무원의 노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역할은 기술적인 조작을 넘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늘을 안전하게 이끄는 책임입니다. 짧은 감사 인사 한마디가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장거리 노선을 이코노미석으로 이용하면 마치 인내 시험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좁은 좌석과 부족한 다리 공간, 그리고 주변 소음까지 더해집니다. 반면 1등석 광고는 개인 공간, 샴페인, 고급 레스토랑 수준의 식사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높은 가격이 정말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비즈니스석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1등석은 최고급 서비스로 홍보되지만 최근에는 많은 요소가 비즈니스석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두 좌석 등급의 경계를 점점 흐리고 있습니다. 고급 식기, 푹신한 침구, 무료 잠옷까지 비즈니스석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카타르 항공이나 싱가포르 항공처럼 비즈니스석에 개인 공간을 제공하는 항공사도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항공산업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24년 국제항공운송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항공사는 1등석을 완전히 없애고 비즈니스석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과거에만 가능했던 고급 경험이 더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는 매우 큽니다. 평균적으로 비즈니스석은 이코노미석의 약 2배이며 1등석은 6배 이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 런던까지 왕복 항공권이 이코노미는 약 $1,000라면 비즈니스는 $2,000에서 $3,000, 1등석은 $10,000를 넘을 수 있습니다. 1등석은 분명 최고급 경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행자에게는 비즈니스석이 편안함과 비용의 균형을 잘 맞춘 선택입니다. 특별한 프라이버시가 꼭 필요하지 않다면 남은 비용을 여행지에서의 경험에 쓰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항공에서 새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박과 번개 같은 극한 날씨는 최첨단 항공기조차 시험에 들게 합니다. 우박은 비행기의 가장 위험한 기상 조건 중 하나입니다. 작년 7월 밀라노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한 항공편은 이 사실을 직접 겪었습니다. 이륙 직후 강한 우박을 만나 승객들은 큰 얼음 덩어리가 기체를 강타하며 날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에는 기수에 구멍이 나고 날개가 손상된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무사히 착륙했고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이는 현대 항공기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번개 역시 생각보다 흔합니다.
항공안전자료에 따르면 비행기는 평균적으로 10,000시간당 한 번 번개를 맞습니다. 놀라울 수 있지만 비행기는 이를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공기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전기가 기체 외부를 따라 흐르도록 합니다. 번개는 보통 기수나 날개 끝에서 들어와 꼬리 쪽으로 빠져나가며 기내와 승객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복합 소재 사용이 늘어나면서 전도성이 낮아졌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구리선 같은 금속망이 구조에 포함됩니다. 모든 항공기는 운항 전 번개 실험을 거쳐 안전성을 검증받습니다. 비행기는 수많은 새와 같은 하늘을 공유합니다. 대부분의 비행은 문제없이 이루어지지만 새와의 충돌은 실제로 중요한 위험 요소입니다. 전 세계 항공사고의 약 11%가 새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 중 2%는 큰 손상을 초래합니다. 미국에서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례가 보고되었고 연간 수백 건의 충돌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항은 주로 교외에 위치해 있어 새들이 살기 좋은 환경입니다. 넓은 잔디, 연못, 먹이원이 많아 새들이 활주로 근처로 모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착륙 시 충돌 위험이 커집니다. 공항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줄이려 노력합니다. 어떤 공항은 소리를 내는 장치를 사용해 새를 쫓고 어떤 곳은 연못을 없애거나 식물을 바꿉니다. 네덜란드의 한 공항은 동물을 활용해 새를 유인하는 요소를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과 기술이 함께 위험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충돌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분류되며 항공기 손상과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내식이 기대에 못 미치는 이유는 요리 실력보다는 과학과 안전에 있습니다. 음식은 출발 전 공항에서 미리 조리된 뒤 냉동되었다가 기내에서 다시 데워집니다. 고급 항공편도 건조하고 압력이 낮은 환경에서 음식을 제공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내 습도는 매우 낮아 미각과 후각이 둔해집니다. 단맛과 짠맛이 줄어들어 항공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양념을 더하게 되고 그 결과 열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엔진, 소음도 맛에 영향을 주지만 소음 차단 헤드폰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조종사는 서로 다른 음식을 먹습니다. 동시에 식중독에 걸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기장은 보통 1등석 식사를 받고 부조종사는 비즈니스석 식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비행기에서 식사를 할 때는 그 뒤에 숨은 과정을 떠올려 보세요. 완벽한 맛은 아닐 수 있지만 높은 하늘에서 안전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눌러 이어서 시청해보세요. 분명 흥미로운 내용일 것입니다. 다음에 다뤄주길 바라는 나라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